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된장녀들이 이제 밥 사달라고 그럴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자 먹어야 되는 때가 오면 이 친구들이 뭐 명품 좋아하고 그러니까 비싼 거 사 먹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점심은 그냥 밥은 김밥 한 줄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한 줄 뚝딱 해치우고요. 그리고 커피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무슨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처럼 나이가 있는 세대는 저는 어머니 때부터 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커피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는데 저 된장녀들은 밥은 1,000원짜리를 먹더라도 커피를 좋은 거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거리에 나가보시면 정말로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한 집 걸러 한 집씩 생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밥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다 밥심으로 살고 또 뭐 밥 먹고 살자고 다 이러는 것이다 뭐 이런 속된 표현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밥보다 커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커피 전문점이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것은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방에 가셔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커피 주세요 하면 보통 커피를 아주 흐리게 타서 물처럼 설탕도 넣지 않고 보통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당시까지는 커피는 그냥 음식점에서 공짜로 주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커피를 팔기 시작했죠.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나왔던 미국 영화가 저기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You've Got Mail 하는 영화들에 이제 이런 현상은 미국 사람 눈에도 처음에는 신기해 보였던가 봐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커피 한 잔을 시키더라도 얼마나 많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볶아서 뭐 하는 7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 하는데 어떡하지? 이 봉지 커피밖에 없는데 자판기 커피밖에 없는데 괜찮겠어? 이러면 뭐라 그래야겠어요? 우리 다방 커피 좋아해요. 뭐 이러면 사람 참 무난해 보이겠죠, 그죠? 근데 까칠하게 아니 나 에스프레소 아니면 안 마셔 됐어 뭐 이러면 요즘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소비화된 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름신이라는 지름신은 국어원에서 나온 신어 자료집에도 수록이 될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저 지름신이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버리는 사람이 믿는 가상의 신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그 유명한 지름보살 네,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연차가 대수랴 있을 때 질러라 하는 그런 말이 써있는데요. 어디 여러분도 가끔 지름신 내리곤 하나요? 그럴 때 있죠. 뭐 사고 싶은 물건이 팍 생기면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옆에 인터넷에서 지름신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재밌는 것은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결국 맨 마지막엔 지르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지름신은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한번 강림하면 떠나실 줄을 모르는 그런 신이 됐죠. 저는 이런 지름신의 도래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비지향적으로 변했는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그 광고나 대중매체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제가 그 어느 회사의 광고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하고 싶은 건 끝없이 생겨나고 알고 싶은 건 한없이 늘어나 기쁘게 해줘 새롭게 해줘 남과는 다른 나를 만들어줘 다른 세상에 데려가줘 그리고 끝없이 원하는 게 사랑이니까 다른 세상에 예, 지금 보신 것은 어느 크레딧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기 지금 나온 랩송의 가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하고 너무 유사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데려다줘. 나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카드가 아니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는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나를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나를 다른 곳에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의 그 굉장히 필연적인 변화에 촉발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먼저 이름을 얘기하겠죠?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할 때 저는 예컨대 김난도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일이 되기에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주 종교의 권위가 강하고 또는 요즘이라도 아주 신앙을 독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컨대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겠지요.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내 이름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 많으면 안 돼요. 저는 저지요. 나는 나예요.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중세 봉건 시대에는 종교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전부 신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가족제도나 이 가족의 결속, 계급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에는 나는 왕족입니다. 나는 어느 가문의 귀족입니다. 또는 나는 평민입니다. 상민입니다. 이렇게 계급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르네상스의 정말 중요성은 이제 신에게서 인간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이 타파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이제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소위 프랑스 혁명 이후의 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특히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운영을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나는 소비자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도도한 사람들의 자기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 바뀌어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독특한 역사만 살펴보아도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왕의 신하다, 왕의 백성이다, 임금의 백성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게도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일제는 우리에게 머리를 상투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그 왕의 신하다라는 맹세를 강제로 읊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시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만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